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각병법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거 틀린 거 일단 접어두고요. 앞으로 가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시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그 짧은 구간의 비정상적인 구간을 회귀를 하게 돼 있다. 즉 결과적으로는 긴 안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하는 구간이 다시금 온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장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수요일이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 장 급격하게 코스피를 상승시켜 놨고 1930선을 회복을 시켜놨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들어올려서 550선 이상을 지금 회복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불마켓적 요소와 베어마켓적 요소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베어마켓적 요소에서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글로벌 경제 공조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글로벌 경제 공조화. 즉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온 것이 중국이 유럽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유럽에 대한 어떤 지표가 좋지 못하니까 G2 국가죠. 중국과 또 다른 G2 국가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파가 주장했던 바로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매파의 논리가 약해진 거죠. 그죠? 매파 논리가 약해지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겼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좀 다시 대반등을 줬죠. 대반등을 주면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훈풍이 다가왔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끊어 보시지 않는 그런 전략이 맞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긴 안목에서 보면 이런 구간이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정상적인 구간으로 빨리 회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그러면 떨어질 때 이게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느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가면서 많이 빠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아래로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거래량이 수급이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나빠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로 밀겠다는 강한 의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들어 올렸고 자, 이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시장이 2100포인트까지 강하게 들어 올렸던 수급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또 강하게 이번 장 1900포인트 아래까지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강하게 밑으로 밀어붙인 수급 주체가 또 누구였느냐?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가지고 놀았죠. 자, 이거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까요? 자, 외국인이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떨어뜨리면 팔아버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웃기는 외국인들이에요. 장기적인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긴 안목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성 한머니 자금이라는 얘기죠. 뜨거운 돈. 그죠? 단기성 한머니 자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현물의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즉 한머니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이런 한국 증시가 돼버린 겁니다. 이 한국 증시는 그러면 금융구조의 취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취약점이죠,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외국인들 짤짤이판이다. 그죠? 이게 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공장이 불에 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회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계속 부각을 시키고 밑으로 빼놨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구조가 취약하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도 아직 금융당국에서는 조치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들, 즉 금융구조의 취약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얘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임스 토빈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형 토빈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아마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부르짖었던 얘기입니다. 한국형 토빈세. 즉 제임스 토빈 텍스라고 해서 단기성 외국계 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원리,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국 증시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구조의 취약점을 극복을 하고 금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런 단기성 한머니 자금으로 짤짤이판이 벌어지는 건 적어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금융구조는 계속 외국인들의 짤짤이판, 즉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물이 현물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한머니 자금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중장기 자금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보자면. 그래서 이 부분이 도입이 돼야 빨리 금융구조 자체가 취약점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일까 아니면 상승 가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1900선이 살짝 깨졌어요. 추세선을 꺾었습니까? 못 꺾었죠. 결과적으로는 상승 가닥 속에서 비합리적 구간이 나온 거예요.
이유는 대내적 여건인데, 대내적 여건은 불확실성이죠. 실적 불확실성. 그죠? 대외적 여건은 이 비합리적 구간이 나온 이유를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유럽, 경기 둔화 우려. 자,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대내적 여건,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들이 쏙쏙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그 실적이 쏟아져 나오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은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 안개가 거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실적이 지금 실제로 좋게 안 나오는데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적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데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더 빠져야지. 그죠? 더 빠져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죠.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죠.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나빠도 오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뭐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바닥론. 야, 빠질 만큼 빠졌다. 그만큼 빠질 수 없다. 야, 너무 많이 빠졌다. 바닥론이 부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니까 이걸 이제 살려야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지. 그죠? 경기 부양론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확실성 해소예요. 실제로 오늘 그 가족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JB 어뮤즈먼트라는 종목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습니까? 실적이 300% 나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정도 올라오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죠? 결국은 실적 턴어라운드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실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뾰족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거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 지지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 가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대내적 여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내적 여건은 해소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서 바닥론이 부각될 것이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비합리적 구간이 합리적 구간, 대내적 여건으로 보면 합리적인 구간으로 변한다는 얘기고, 그죠? 합리성을 띠겠다는 얘기고. 그럼 대외적 여건에서는 뭐냐? 유럽 경기 둔화예요. 자, 지중해 국가들 게으르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그죠?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그다음 프랑스. 프랑스는 지중해 국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좀 게으르다. 그 얘기 들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일하기 싫습니다. 우리도 날씨 좋으면 일하기 싫죠. 바깥에 어디 놀러 가고 싶습니다. 지중해 국가는 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놀고 싶습니다. 그게 게으름을 만든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먼저 터졌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 위주로 계속 금융위기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냐? 아니에요. 벌써 2, 3년을 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맷집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맷집이 이미 생겼습니다. 처음에 한 방 맞을 때는 아픕니다. 두 번째 탁 마요. 조금 덜 아픕니다. 세 번째 타타타닥 마요. 거의 안 아픕니다. 물론 아프겠죠. 그죠? 저희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걸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맷집이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맷집이 좋아진다. 이게 흔히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맷집이 좋아진다. 자, 한번 말 때,
처음 아플 때와 두 번 말 때 조금 아픔이 줄어든다는 거. 이것이 맷집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전문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억수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던 그 말투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처음 한 그릇 시킨다. 억수로 배가 고프다.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배가 고파서 한 그릇을 더 시킨다. 시켰는데 그 두 번째 숟가락을 뜰 때는 맛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역시 증시도 지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겪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 방 맞을 때 아파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맞다 보면 맷집, 그것이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 여건도 이제 한계 효용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유럽 얘기 더 이상 한계 효용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더 불거진 게 있다면 이때까지 그 지중해 국가를 도와오던 독일이 어려워졌어요. 이 독일이 딱 어려워지니까 중국도 나서고 미국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죠? 이 독일이 어려워지니까. 독일은 굉장히 부지런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죠? 게르만 민족. 저먼. 그죠? 그리고 이 독일인들이 얘기하는 한국인들.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부지런한 두 민족이 있죠. 게르만 민족과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역사적으로 역사 전문가 설민석 선생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승부할 수밖에. 즉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지중해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자원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설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자원이 풍부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원이 좀 부족한 국가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계절이 뚜렷한 국가들은 또 열심히 삽니다. 먹을 게 풍부하지 않거든요. 겨울이라는 혹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나면서 먹을 게 풍부해지지 않나요?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죠? 그래 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이 그렇게 부지런히 했는데도 지중해 국가가 난리를 피우니까 독일도 같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유로존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제 붕괴에 대한 얘기들이 차차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유로존의 붕괴 얘기들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향후 막 한 4년, 5년이 지나가면 유로존 붕괴에 대해 똑같이 다들 열심히 해서 똑같이 다 잘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국가만 열심히 살고 어느 국가는 계속 논다. 지중해 자 관광객들 받아서 그걸로 편안히 묵고 살겠다.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붕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유로화가 하락이 되면서 유럽에 지금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돈을 쓸 게 많아졌습니다. 돈 값어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달러 들고 가면 돈 값어치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기서 가면 더 돈을 잘 쓸 수 있는데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지금 유럽에 가면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돈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럼 또 관광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유럽은 다시금 한번 경기 부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얘들 주수입원이 관광 수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유럽이 지금 붕괴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죠? 그게 제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더 추가적으로
붙일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봤을 때 과연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시장에 뭐 어떤 분들 1600포인트 간다, 뭐 1500포인트도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들 죽는다. 그 얘기가 나오면 늘 이 부분이 강조가 되죠. 바닥론, 경기 부양론. 이게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해놓고 지금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죽는다 하면 이거는 경기 부양론이 다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닥에서 경기 부양론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근거 있게 아셔야만 시장을 좀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됩니다. 시장 좀 떨어지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더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올라오면 또 많이 올라왔다고 못 사고,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노 리스크, 노 머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거 반드시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공포 자릿대고, 그 공포 자릿대는 매수해야 되는 자릿대다.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 그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못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식 투자는 떨어진다고 안 사는 거 아니고 올라간다고 안 사는 거 아니다.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즉 그것이 성장성을 잇고 올라올 종목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답을 준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죠? 자, 이 해답을 오늘 찾는 과정을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바로 섹터예요. 그 섹터의 세 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사물인터넷을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물인터넷 시장, 자, 떨어졌다고 제가 사물인터넷, 이제부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좀 빠졌다고 해서, 이거 이제 위험하니까 손절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일관된 주장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일관된 주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자기의 관점을 쉽게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린 것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 관점이 다르다, 틀렸다라고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규정되지 않은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은 확정을 짓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도 확정을 짓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손실과 수익은 종이 한 장 차이고, 결과적으로 심리상 마음이지 그것이 손실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버머니상에 주가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손실로 전환됐다 수익으로 전환됐다 불안하시죠? 결국은 내가 손실 확정 안 하면 손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냥 사이버상에서 왔다 갔다 거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마치 내 종목이 좀 빠지면 그 돈을 손해본 것처럼 느끼세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직 손해 확정 안 지었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를 하세요. 그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드렸고, 결과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된다. 다음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을.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떨어져도 사고 올라와도 사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돈이 생기는 족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또 사물인터넷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PPT 위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고요. 자, 삼성전자예요. 스마트싱지라는 회사를 인수한 걸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사물인터넷 시장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사물인터넷. 이걸 짚어보기 이전에 이 사물인터넷이 지금 확장되기 이전이니까, 그 이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던 분야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사놓고 계셨으면, 그죠?
거의 수익이 굉장히 10배 가까이도 나고 7배 뭐 수두룩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수익이 크게 났죠. 그죠? 한때 막 파트론,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신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날을 세워서 막 갔습니다. 나노스, 자, 광학 쪽의 제품들도 막 날을 세워서 갔습니다. 지금은 안 가죠. 왜 안 가느냐? 스마트폰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 8조를 기록할 때 6조가 거의 6조 가까운 돈이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비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섹터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뺏겼습니까? 샤오미, 화웨이. 딱 들어봐도 중국 기업이라는 거 눈치채시겠죠. 중국 언론, 중국인들의 기업입니다. 중국 언론. 그죠? 이 중국인들의 저가 스마트폰이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위의 요소를 알았어요. 아, 이제 중국인들이 기술력으로 자기들이 저가 스마트폰을 매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계속 이 시장을 가야 되느냐? 얘들하고 핥히고 뜯어먹고 싸워서 이 시장을 가야 되느냐? 그럼 치킨 게임인데. 결국은 가격 승부인데. 이 치킨 게임을 얘들하고 해야 되느냐? 치킨 게임을 했을 때 안 좋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자고 덤비는 놈보다는 건전한 놈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은 이기게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죠? 근데 건전하게 이때까지 수익 보던 쪽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치킨 게임을 삼성전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영역 쪽으로 가고자 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물 인터넷이에요. 광의의 의미의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이 광의, 협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광의의 의미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요, 어떤 협소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격 진료도 사물 인터넷이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리 움직였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요, 나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에 대한 그 힌트를 다 여러분들께 시장에 드렸어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면서 자,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 중심으로 간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관련주를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조선화학 섹터 이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거두었고 금융주까지도 그때는 여러분들 들고 계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도는 전자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지금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누가? 삼성전자가 이미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있는데도 결국 여러분들은 많이 빠져있는 조선, 화학, 정유 이런 쪽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 구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난다고 보장을 합니까? 수익 안 나요. 조선 정유화학이 바닥을 뚫고 올라온다고 무슨 근거로? 걔들이 업황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뭔 근거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쪽에 더 신경을 쓰겠지 그쪽에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아니 뭔 근거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간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힌트를 줬다 하는데 나는 그 힌트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자,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삼성전자 안에 통신망이 있죠. 인터넷 통신망. 이걸 IPv4에서
IPv6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여러분들 가정은 아직도 IPv6. 그죠? 전환을 했습니다. 왜 전환했을까요?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이걸로 모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IPv6로 먼저 전환을 했어요. 자, 그럼 IPv6로 전환된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는 곳이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 어딥니까? 에어포트. 공항이죠.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블릿 PC, 스마트폰, 그죠? 그리고 MP3, 그 다음에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구글에 말하는 신발, 그 다음에 구글 글라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항부터 또 IPv6로 다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걸 누가 바꿨느냐? 얘기 드렸죠. S넷이 바꿨다고. 이게 이번 시장에서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뻔하게 갈 시장이라고 내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S넷이. 죽었어요. 이번 시장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결국은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지지 싹 받아가면서 오늘 7%대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살려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대형주, 제가 대형주 싫어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봅시다. SOI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번 시장에서 또 죽여놨어요. 그죠? 더 죽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련 들고 있는 SOI, LG화학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죽여놨어요. 삼성 SDI 다 죽여놨습니다. S넷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그죠? 결국은 조금 떨어뜨려 놨다가도 하루 만에 7%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회복을 또 시켜놨어요.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S넷을 얼마 전에도 강조드렸고,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어요. 이 IPv4에서 IPv6 라인으로 바뀌는 그 과정. 통신 장비 또 얘기 드릴 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S넷을. 제가 얘기 드렸죠. 떨어져도 사야 되고, 올라도 사야 되는 종목이다. 결과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얘기 드렸습니다. 뻔히 삼성전자가 가겠다는 시장의 중심에 있어요. 그죠? 또 하나. 그래서 IPv6 라인으로 바꾼다. 이것조차도 힌트예요. 내 사물 인터넷 간대. 내 명확하게 한다. 나는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신성장 동력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달기다. 이거 얘기 힌트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준비한 PPT죠. 삼성전자가 약 2천억이 넘는 돈으로 스마트 싱즈라는 미국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싱즈예요. 삼성전자고. 이걸 인수를 했어요. 사물 인터넷 기초 플랫폼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걸 인수를 했네요. 그죠? 아무 의도도 없이 2천억을 그냥 막 도박하듯이 썼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 의도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물 인터넷 간대. 너가 알고 있어라. 나는 간다.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가 또 어떤 회사를 인수했느냐. 콰이어드 사이드라는 회사예요. 미국 회사죠. 똑같은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공조 시스템 에어컨.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각 사무실에 보면 요새는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공조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사물 인터넷과 연관되어지는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드릴게요. 이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공조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조 회사. 자, 삼성전자의 명확한 길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성,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회사는요, 홈 오토메이션, 홈 오토라고 얘기죠.
홈오토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던 회사예요.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또 힌트를 준 거예요. 내 사물 인터넷을 간대. 내가 간다고 명확히 지금 내한테,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삼성 메디슨하고의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미 얘기는 나왔죠. 자, 삼성전자의,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청와대 중간에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참고용으로 그냥 들고 나온 거고, 자, 보자고요. 의료 민영화예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의료 민영화 시장,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격 진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료 민영화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헬스케어, 유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헬스케어도 역시 삼성전자가 삼성 메디슨을 합병했다. 이것은 결국은 내 사물 인터넷으로 간대. 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다가 삼성 메디슨의 의료기기를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심박수죠. 삼성 기어워치를 차고 있으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심박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결국은 원격 진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에서 가장 먼저 뭔가의 병에 감염이 되거나 몸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이상이 나오기,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는 거, 이상 트리거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거 하면 어디냐면 혈압, 혈온, 그죠? 이런 것들로 이상 징후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이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죠. 바이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과 혈온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주치의에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유헬스케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다가 삼성 메디슨의 의료기기를 입히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메디슨이 합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내 사물 인터넷 진짜 간대라고 힌트를 여러분들께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공조 시스템이 왜 뭔 근거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다음 화면과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모르겠죠. 보일러 선전 광고였습니다. 어떤 보일러 선전지인지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광고했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김남주 씨죠. 김남주 씨가 이 광고에 지금 나왔어요. 나오면서 자, 이 스마트폰으로 이 보일러를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살펴보죠. 그럼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보일러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대요. 자, 그건 뭐냐?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선이 없잖아. 무선이잖아요. 그죠? 무선이잖아.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돼야만 보일러하고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온도 조절을 이 보일러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보일러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인터넷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기기 숫자가 지금 요거로만 봐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자, 보일러가 이런데 그럼 여름은 에어컨이 미리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온도를 미리 바깥에서 조절하면 되네. 보일러는 그러면 겨울에 온도 조절하는 거고, 그러면 에어컨은 여름에 온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에어컨 회사 콰이어트 사이드, 이 회사가
이 에어컨에도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야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할 거예요. 그걸 먼저 치고 가는 회사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색 가전은 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백색 가전.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그죠? 백색 가전이나 백색 가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리미, 예열. 그죠? 다 연결할 수 있어.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거 하겠다는 얘기야. 딴 거 안 가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삼성전자 계속 힌트를 주는 거잖아.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결기기 수가 계속 늘어난다. 즉, 그러면 이게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인터넷 선행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명령값을 입력하고 보일러에서 센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센스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다 들어가야 되네. 그게 뭐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이거 설계하는 회사가 뭐라고? 어버버 반도체. 그거 이번 시장에서 죽었는지 한번 보자고. 죽었어요? 안 죽어, 이런 것들은. 시장 죽어도 이런 것들은 안 죽어. 소폭 조정, 건전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안 죽어. 오늘도 4% 올랐어. 안 죽어요. 4.6% 올랐어. 안 죽어요. 거래는 없이 죽여놨다. 들고 와라 해도 여러분들 뭔가 거래 불안한지 조금만 빠지면 상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정식 교회부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상담 뭐 들어오겠다 하는 거 대강 다 감이 와요. 조금만 빠지면 상담 들어오니까. 올라오면 또 이 꾹 닫고 있다. 내가 돈 달라고 할까 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방송하면서 돈 달라 그래요. 아닌데도 올라오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이 꾹 닫고 있고 떨어지면 상담받고. 얕게 굴지 마세요. 얕게 구시면 소탐대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MCU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이게 구현이 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 환경에서 또 뭐가 필요할까? 통신 장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자, 이걸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해요. 자,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에 내가 지금 몸이 좀 으실으실 추우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겠다. 좀 높여야 되겠어. 높였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긴 됐는데 느려요. 많이 느려. 그죠? 받아들이는데 많이 느리고 이걸 전송하는데 또 많이 느려. 그죠? IPv4로는 너무 과부하 상태가 걸려갖고 많이 느려요. 그죠? IPv6가 아니니까 많이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 높여놨는데 집에 가보면 아직도 온도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 있어. 안 올라와. 아직까지 맹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 굳이 필요한 시스템일까? 아니겠죠.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부가 또 힌트를 얘기해 줬습니다. 기가 인터넷 가겠다 얘기했어요. 기가 인터넷. 결과적으로 기가 인터넷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기가 인터넷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10배 빠른 인터넷 속도 환경이죠. 제가 통신장비 관련해서 얘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보기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뭐 얘기 들었냐? 다산 네트워크스 얘기 드렸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통신장비 쪽에 실적 좋은 회사. 이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8% 올랐어요. 이번에 시장 밀 때 이것도 같이 밀었어요. 근데 결국 이틀 만에 다 회복해 놨어요. 이틀 만에 다 회복해 놨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다 회복해 놨어요.
이거 오늘 뉴스 나왔죠. 세계 최초로 10배 빠른 인터넷, 기가 인터넷을 시범을 보였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 회사가 유일해요. 영화, 풀 HD급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0.8초가 걸린답니다. 여러분들이 눈 깜빡할 사이. 그걸 구현을 했어요. 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고 하는데, PC로 다운을 받고 스마트 TV로 다운을 받는데 눈 깜빡할 사이 0.8초로 다운받는다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영화를 집에서 보고자 하겠죠. 홈시어터를 꾸며서. 이제 영화 관련 산업들 이제 큰일 난 거야. 그죠? 큰일 난 거야. 그죠? 무슨 산업이 성공하면 무슨 산업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 기가 인터넷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진 걸까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 여기서 보니까 데드크로스 났네?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메리트가 죽었어요. 이 성장성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데드크로스 나버리면 성장성은 죽어버려요. 이 회사의 실적은 죽어버립니까? 이 회사의 기가 인터넷은 없던 얘기가 돼버립니까? 거의 허무맹랑한 차트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성이라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이미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광고나 모든 걸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내 사물 인터넷으로 간대! 확실히 간대! 확실히 간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많이 빠졌대. 많이 빠졌대. 정유. 그죠? 정유. 많이 빠졌대. 조선. 많이 빠졌대. 화학. 이거 매달리고 있는. 시장에서는 계속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 내 사물 인터넷 간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정유, 조선, 화학 많이 빠졌대. 이것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 봐보세요. 통신, 다산 네트워크 8% 올랐고, 그죠? 조금 전에 살펴본, 그렇게 강조드렸던 Snet, Snet 오늘 7% 올랐고, 그죠? MCU, 어버 반도체 오늘 4% 올랐고, 4.6% 올랐고.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더 강하게 올랐어요.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장. 그걸 자꾸 엉뚱한 데다 초점 맞추면 돈 못 법니다.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야든동 이 수익을 말하다를 열심히 시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야든동 어찌 되었건 간에, 그죠? 열심히 부지런히 시청하세요. 그러면서 힌트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 약하게 얘기 안 합니다. 경상도 아들이 약하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늘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내일 다음 주에 또 다른 섹터, 또 다른 성장성의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곱씹어 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장 대응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이었습니다.